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2차 감염자가 다녀간 인천 지역 교회 두 곳에서 단 한 명의 추가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건데요. 해당 교회들은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감소세로 나아가던 중 다시 한번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학원 강사의 수업으로 감염된 수강생 2명이 인천 지역 교회 두 곳을 방문해 교회의 집단 감염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교회 두 곳에서 단 한 명의 추가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과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2차 감염 학생들이 방문한 온사랑 장로교회 성도 303명과 발복교회 성도 485명이 전수조사 끝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 해당 교회들은 정부가 내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드린 것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복교회 이덕형 담임 목사는 교회가 선제적인 방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는 등 철저한 방역이 감염을 예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 예배를 진행해도 되지만 지역 주민들과 성도들의 안정을 위해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이럴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침을 갖고 또 방역을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국가에서 내려준 지침 외에도 이렇게 라텍스 장갑, 일회용 장갑을 저희가 따로 교회에서 구입을 해서 주일 예배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눠드리고 착용하시도록 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또 주요해서 감염 예방이 좀 이렇게 잘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건 당국에서는 저희가 확진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배나 현장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성도들의 또 안전과 회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온사랑 장로교회 이광식 담임 목사는 기본적인 지침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비닐 장갑을 끼고 예배를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회가 폐쇄됐다는 잘못된 보도로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잘못된 언론 보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온사랑 장로교회는 17일 현장 예배가 아닌 성김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자가격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집 앞에 선물 박스를 전달하며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기본적인 발열 체크하고 마스크 착용과 그다음에 그 비닐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또 예배가 끝나면 저희가 자체적인 소독을 계속했고, 옆자리 쪽은 한 2m 정도씩 해서 스티커로 자석을 좀 표시해 놨습니다. 잘못된 언론 보도가 교회가 폐쇄됐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서 좀 많은 여론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자가격리자들과 또 일터 때문에 어려워서 집에 계신 분들을 문 앞에 그 선물 박스들, 생필품 박스들을 준비해가지고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돌아보면서 주일은 그렇게 섬김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두 교회. 철저한 방역 준수 아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켜나가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극동방송과 기독교연합신문 C채널이 교류협력사업 MOU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세 기관은 순수 복음 전파를 위한 사역에 함께 마음을 모으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미디어와 교회 현장에 대해서 앞으로 효과적인 선교 방안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이는 예배가 위축되고 해외 선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호를 위한 돌파구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방송은 이번에 기독교연합신문과 극동방송과 함께 교류협력사업 MOU를 체결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새로운 부흥을 모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MOU 협약식에서는 앞으로의 협력을 기대하면서 각사 대표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양병희 기독교연합신문 사장은 코로나19로 닥친 변화와 충격에서 세계 언론사가 미래 계획과 새로운 변화를 위해 모인 것에 감사하다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언론 매체로서의 정말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고 앞으로의 큰 포럼도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준비를 저희들이 차근차근 해서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열심히 하는데 우리 협약식이 큰 기여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이어 김관상 C채널 회장은 컨텐츠가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복음을 지구촌 전체에 전하기 위해서는 컨텐츠를 활용한 미디어 선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회가 모이길 힘쓰라하면서 또 계속 우리가 대면으로도 계속 우리가 모여서 코인원이라도 해야 되지만은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도 이번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한기분 극동방송 사장은 이번 협약에 대해 우리가 꿈을 꾸면 훗날 후배들에게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그것을 위해 함께 꿈을 꾸고 믿고 나아가자고 밝혔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중요한 사명을 우리 새 언론사가 합해서 어떻게 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그 해답을 이 새 언론사가 합해서 또 찾고 모색하는 또 이루어 나가는. 이번 협약은 라디오와 신문, 방송으로 모인 세계 언론사가 한국교회 생태계를 살리는 기독 미디어의 책임을 고민하던 중 세상을 향한 하나의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성사됐습니다. 미디어 3사는 협약을 통해 뉴스와 정보 교류, 공동 캠페인, 공동 프로그램 기획과 제작, 목회자와 평신도 대상의 포럼과 세미나 개최 등 교회와 크리스천을 세우는 필요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지난 15일 제8차 정기총회와 대표회장 이취임 예배를 열고 제8대 대표회장으로 수정성결교회 조일래 원로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조일래 신임 대표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중직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세기총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한 줄 아시면서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제게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뜻을 겸손히 기도로 여쭈어가면서 일을 잘 감당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래 대표회장은 전 세계 세기총 지부를 설립해 교단과 교파별로 나눠져 있는 750만 디아스포라들을 하나로 묶는 일에 헌신하는 한편 하루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을 읽으면서 4시간 전도하는 234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광림교회가 광림 선한소비운동 나눔박스 전달식을 개최하고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천구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나눔박스 1,500개를 전달했습니다. 김정석 광림교회 담임 목사는 전달식에서 코로나19로 한국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예수 부활의 기쁨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품었다면서 광림교회의 선한소비운동이 이웃에게 하늘 소망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나눠진 나눔박스는 최근 광림교회가 주변 시장을 찾아 2차례 진행한 선한소비운동을 통해 구입한 물품들로 구성됐고 마스크와 손세정제, 생필품, 식료품 등 6만 원 상당의 물품들로 채워졌습니다. 네, 지난 14일로 이스라엘 주재의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 이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 나라는 미국과 과테말라가 유일한데요. 대사관 이전 이후의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 정현우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할 때 많은 우려가 있었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현지 분위기는 매우 조용합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충돌도 없고요. 그리고 인근 아랍 국가들에서도 어떤 특별한 이런 메시지나 이런 것도 없고 조용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 이전 당시에는 12대와 이스라엘군과의 충돌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최근에는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는 우선 일차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모든 집회가 금지되고 있는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거의 17,0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웨스트뱅크 쪽에서도 수백 명의 이 확진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충돌이 가능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첫 해에만 아랍과 팔estin 지역에서 강한 반발이 있었지 작년에도 사실 큰 충돌이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을 아랍 측에서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중동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비죠. 쿠슈너의 역할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쿠슈너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유대인 쪽에, 이스라엘 쪽에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중동 평화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격려가 많죠.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호의적인, 이스라엘에 호의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미국이 올해 발표한 중동 평화 구상안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를 위해서 전제돼야 할 조건이 있다면 어떤 걸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이스라엘 문제 해결이나 중동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은 양쪽에서 어떤 합리적인 양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양보라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예를 들면 예루살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웨스트뱅크 지역의 이 유대인 정착촌을 철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쉽게 어떤 깊은 어떤 이 정치적인 이런 이슈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이 중동 평화가 어떤 외교적인 어떤 정치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쉽지 않는 문제죠. 이 이스라엘 여야 거대 연합 정부는 정치적인 팔estin에 대해서 정치적인 양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거대 연합 정부는 사실상 현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승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거대 여야 연합 정부지만 사실상 네탄 리쿠드 당을 중심으로 한 이 네타냐후의 이 정치적 승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서한 지구 일부 지역의 병합 문제가 어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사실상 이스라엘과 팔estin 간의 어떤 회의나 이런 외교적인 노력으로 쉽게 이런 풀리지 않는 이스라엘과 팔estin 간의 이 평화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치와 종교, 또 민족과 역사 등의 가장 예민한 부분에서 갈등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중동 지역이니만큼 우리가 평화를 위한 노력도 더욱 지혜롭게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홀리랜드 대학 정현우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앞서 나눈 이야기처럼 매일 성지순례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도 코로나19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보통 부활절 아침에는 각국에서 온 수천 명의 순례객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올해는 소수의 인원만이 참석을 해서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선포된 부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is is what Good Friday usually looks like on the Via Dolorosa, Latin for the Way of Suffering, where Christian pilgrims from all over the world come to retrace the steps of Jesus on his way to his crucifixion on the cross. This year, all outdoor processions have been canceled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COVID-19. Usually in such seasons, the city is overloaded with people. Now the roads are empty. We won't have practically any outdoor activity.
all prayers will be held with very, very minimal participation. The same holds true here in the Garden Tomb, just outside the walls of Jerusalem's Old City, where many people believe Jesus was laid in this empty tomb and then rose from the dead. The Garden Tomb Association has held Easter sunrise services for years, many of them broadcast by CBN. Normally there are thousands here on Easter morning, but this year we could only allow 4 people on camera at a time. Well, the Easter service we have planned now is going to be a mix of readings from some of the community who are still here, of prayers, of praying for those victims and those who are suffering with the virus. Abu Nasser says despite the circumstances, there's cause for hope. St. Paul says everything is working for the sake of those who love God. I believe that God and the divine wisdom might require us to reflect and to pray more. And I do believe that this is an opportunity for the families, especially nucleus families, to pray more, to reflect more. It will look very different to previous years, obviously because there are no people allowed to attend it. But we still believe that is still an act of worship to God, because the ministry of the Garden Tomb is about a place of worship and witness and prayer. And that will continue even through this virus. Regardless of the government restrictions because of the coronavirus, Abu Nasser and Holland say the message of Easter remains the same. That we believe in resurrected Lord, and death, even despite all difficulties, Easter reflects that life would prevail. The message of the gospel stays the same, and that message that the Garden Tombs proclaimed for 126 years, that Jesus died, that Jesus was buried, and that Jesus rose again for everyone who's listening to this message today and the whole world. Chris Mitchell, CBN News, the Garden Tomb and Via Dolorosa, Jerusalem. 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대남 선전 매체를 통해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언급도 내놨는데 지난주 내부 당과 정치 인사들 중 80%가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체 의미가 뭘까요? 일단 이제 통일부가 지난주에 북한의 주요 임명록하고 기관의 책임자들을 정리한 책 2권을 내놓습니다. 저도 그걸 이제 받고 인물 교체에 대한 어떤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364명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당으로는 이제 부부장급 또 내각으로는 이제 상장 최소한 이제 장차관급이 포함된 거죠. 예. 북한에서 뭐 힘께나 쓰려면 여기 명단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결론이죠. 예. 그런데 이제 1년 동안에 지켜보니까 80%가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많이 교체됐다고 볼 수도 있고 김정은의 인사 정책이 정말 순식간에 사람을 바꾸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 주요 인물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 이제 정찰총국장이라고 그래서 대남의 무력 도발을 이제 책임지는 인물인데 거기에 하여튼 뭐 우리로서는 별로 좋은 추억을 갖고 있지 않은 림광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들어왔는데 과거에 주로 군사 도발을 책임졌던 인물이고요. 이제 호위사령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청와대 경호실장 해당되는 인물인데 곽창식이라는 인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곽창식이요? 예.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제 80%의 인물이 교체됨으로써 북한의 이제 친정 체제 구축이다. 즉 김정은 체제가 직접 자신들의 인물로 과거 아버지 김정일 시대 인물들을 이제 바꾸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북한 내 여성 인사들의 입지는 좀 뭐 어떻게 바뀐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가장 특이한 게 23명의 이제 새로운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기존에 없던 인물이죠. 완전히 새로운 뉴 인물 중에 하나가 현송월입니다. 뭐 과거에 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물론 나이는 훨씬 많습니다. 40대이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36이고 하여튼 뭐 김정은 위원장의 총애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번에 이제 부부장 일종의 이제 차관급에 올랐다는 거죠. 북한의 이제 여성 파워맨 셋을 고르라면 저희가 이제 리설주라는 퍼스트레이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핏줄인 김여정이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제3의 인물로는 현성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행사 때 누가 옆에 가까이서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호의 내지는 이제 이렇게 챙기고 있느냐. 예. 그게 늘 이제 저희 관심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서류를 갖다 준다든가 또 이번 5월 1일 날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서는 이제 테이프 커팅을 위한 가위와 뭐 이런 장갑 같은 걸 준다든가 또 이렇게 앉을 때 의자를 누가 빼주느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예. 관심사인데 여기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일단 김여정 김여정 여동생하고 제부부장이죠. 현송월이 이제 주로 등장함으로써 이들은 뭐 북한에서 무시할 수 없는 치맛바람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남북 간의 공식 채널 담당자는 어떻습니까? 이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자리가 이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 책자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리선권이라고 그래서 저희 기업인들이 평양에 갔을 때 냉면이 냉면 넘어가느냐는 그런 아주 거친 발언을 했던 리선권이 이 조평통위원장에서 외무상으로 이제 지난 4월에 임무를 교체한다면은 후임자를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예.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뭐 관계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물을 임명할 경우 남측에게 마치 뭐 대화를 희망한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람으로써 공석 체계를 통해서 남측에게 오히려 냉담한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북한 내 상황을 짚어봤고 그런가 하면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 부분이 뭐 계속해서 좀 관심사였는데 일단 방한 의지를 좀 밝힌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약간 한중 간의 보도의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청와대 발표를 통해서 시진핑의 하반기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 우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중국의 인민일보 보도를 보면 조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한중 간의 뭐 K 방역과 차이나 방역, 어떤 한중 간의 방역 협력 또 국제사회의 상원한 동반자로서 협력 의지를 공고히 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예. 하반기에 이제 과연 방안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뭐 미중 간의 지금 무역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죠. 11월 첫째 주로 예정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아마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이 돼야지 아마 시진핑의 방한 결정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율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2017년에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뒤 사망한 원비어의 부모가 숨겨진 북한 돈 291억 원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오토 원비어는 이제 버지니아 대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5년에 이제 북한에 관광 갔다가 양각도 호텔에 체류를 했는데 거주하던 층 위에 층에 있는 올라가서 거기에 정치선전 포스터를 띄어낸 혐의로 북한에게 이제 감금이 됐습니다. 예. 17개월 동안 이제 많은 감금 끝에 이제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혼수 상태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오토 원비어가 이제 오하이오에 거주하시는데 유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태인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습니다. 유태인들은 인류에 대한 반인류 범죄는 과거에 나치 독일 제국 시대에 상당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어떤 피해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아이히만이라고 독일의 어떤 정보 책임자를 유태인 학살 처벌의 혐의로 쫓아서 15년간 추적해서 결국은 체포를 하는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죠. 이 오토 원비어의 부모는 유태인의 막강한 네트워크와 연결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지사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할 정도고요. 이번에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 JP 모간 등 3개 금융기관에 이제 묶인 돈이죠. 북한이 차명으로 한 금액을 297억 원 찾아냈습니다. 일단 오토 원비어 부모는 한 6천억 원, 5억 달러 정도를 미국 연방법원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받을 권리를 이제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액을 297억 찾았는데 물론 이게 바로 오토 원비어 부모한테 가지는 않고요. 그 이제 예금주들이 상당히 여러 갈래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다만 오토 원비어 입장에서는
유태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북한을 응징하겠다라는 의지를 아마 지속적으로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잘못 유태인 네트워크의 임무를 건드렸다는 말 정도로 나올 정도로 이 오토 원비의 부모들의 이 마음이 굉장히 지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도 북한 관련 소식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2차 감염자가 다녀간 인천 지역 교회 두 곳에서 단 한 명의 추가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극동방송과 기독교연합신문 C채널이 교류협력사업 MOU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8대 대표회장으로 수정성결교회 조일래 원로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광림교회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천구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나눔 박스 1,500개를 전달했습니다. 네, 40년이 지난 지금도 새롭게 밝혀지는 5.18 민주화운동의 자료들처럼 기록된 기억은 역사로 남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모든 과정들도 잘 정리돼서 훗날 또 다른 어려움을 해결하는 교과서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